그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토지를 이렇게 부과해 주는 거야. 내가 공로가 있고 나라에 어떤 공로가 있으면 그런 것을 부과해 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언제부터 있었냐면 로마 때부터 있어요. 토지를 교부해 준대. 5세기 때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군인들이 복무가 끝나고 가면 전쟁을 하고 많은 치열해서 땅도 차지하고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로마 군인들에게 이제 돈으로 주기도 하고 또는 토지를 주기도 해요. 그래서 현금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라, 또는 토지를 주고 여기 살아라. 이게 뭐였냐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은퇴했을 때 살아가는 연금이에요. 연금 제도로 이렇게 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미국도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도 남북전쟁이 있고 난 뒤에, 독립전쟁이 있고 난 뒤에 참전 용사들에게 뭘 줬냐면 어떤 보수 대신에 토지를 준 거예요. 여기서 너희가 기반을 쌓고 먹고 살아라, 이렇게 토지를 준 거죠. 이게 뭐냐면 저들의 미래를 이렇게 살아가도록 해준 거예요. 그 지금 미군들 있잖아요. 미국 군인들은 얼마만큼 이렇게 혜택을 주냐면, 지금도 군 생활하고 제대하면 대학을 자기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다 혜택을 줘요. 공짜야. 공부할 수 있게 해줘요. 그리고 저들이 그 이제 군인으로 있을 때 비행기를 타려고 그러잖아요. 우선순위를 군인들에게 줘요. 비행기를 먼저 타게 해요. 나라를 위해서 수고한다. 그 혜택을 그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면 그만큼 보상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제도예요.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열심히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농노들이, 농사 짓는 노예들이죠, 양반들에게 농사만 져주고 있고 큰 집을 짓고 양반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대골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저렇게 밑에. 근데 위에 농노들, 농사 짓는 노예들은 농사 져주고 1년에 쌀 4가마 이런 거 갖고 먹고 살다 보니까 저렇게 집이 다 무너지는데 가난하게 사는 거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자, 땅을 농사 짓는 농토를 농사 짓는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들의 땅을 헐값에 뺏어서 저들이 30%씩 그 뭐라고 그랬죠? 그 농사를 지어주고 이렇게 대토를 하고 이렇게 납품하는 거, 소작농. 그러니까 소작을 주는 거예요. 30% 4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못 사니까 100%가 상달되는 3년에서 4년, 20%씩 주면 5년 이렇게 해서 그 농지값에 부응할 정도로 이렇게 주면은, 그 농사를 지은 걸 주면은 농지의 3,000헥타르 이하를 농부에게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의 농지는 농사 짓는 사람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몰라도 아는 척 하세요. 이게 바로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법이야. 농지법이야.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서 소유를 하게 한 거야. 농지를 농민이 소유하게 한 게, 이게 이제 소유권이거든요. 그러니까 6.25 때 이 북한에서 뭐냐면 소작권을 주겠다. 소작권을 주겠다 해서 농부들이 6.25가 일어나면 북한 평을 들 줄 알았는데, 6.25 일어나기 2달 전에 이미 이승만 대통령은 소작권을 준 게 아니라 소유권을 줬어. 농지는 네 거, 이렇게. 그러니까 내 땅을 지키려고 저들이 공산당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한이 공산화가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워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농지 뺏긴 주인들은 뭐야? 헐값에 넘기니까 화가 날 거 아니야, 양반들은. 근데 이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일제 36년에 그 한국에다가 많은 기업을 가지고 있던 일본 기업을 다 메가더가 뺏었단 말이야. 그걸 뺏어가지고
우리나라 양반들에게 너 그럼 회사를 운영해봐, 너 회사 운영해봐, 이런 거를 이제 귀속한 재산을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생긴 게 우리 기업에 넘겨서 보시면 거기 보면 기린 맥주라는 거 일본 회사였어요. 이게 지금의 뭐냐면 오비 맥주, 오비 맥주. 그리고 조선 미츠코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신세계 백화점이야 지금의. 그리고 성경방직 있죠, 이게 일본 기업이야. 이게 지금의 SK야. 그러니까 모든 우리나라 기업을 보면 일본 애들이 털 뺀 거를 양반들에게 땅을 농부들에게 나눠주면서 이 기업을 운영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총 3,551개 적산 기업이죠. 일본에서 뺏은 기업 중에 모두 지금에 와서 현재 대기업으로 성장했는데, 조선 다이아 있죠, 조선 다이아. 이게 한국 타이어야. 그리고 문해의 양조장 삼성상해가 지금의 삼성이 된 거고, 그리고 조선 화약공판이 하나그룹이 된 거예요. 이거 보면 일본의 기업에서부터 이렇게 큰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땅을 뺏긴 게 아니라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이승만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여러분 랜드 그랜트라는 제도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도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싸우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는 싸워서 이겨도 자기네가 어떤 혜택을 받는 게 없어. 근데 러시아 군인들한테는 싸워서 이기면 그 뺏은 땅을 거기서 살게끔 보상을 해주는 거야. 랜드 그랜트를 해준다고 공약을 건 거예요. 그 나쁜 놈들이지, 남의 거 뺏어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러시아 군인들은 내가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치열하게 생명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보면 넘겨서 보시면 이렇게 땅을 나눠주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보여진 거죠. 그래서 넘겨서 보시면 국민들의 자산 형성에 기여, 인구 증가에 기여했고 실질 영토 확장을 장악하는 일을 지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사람들이 모든 가담의 일부 특권층의 목만 챙기려고 하니까 이게 지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랜드 그랜트 같이 부여하고 나눠주면 모든 사람이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위해서 애국하고 힘쓰는 사람을 좀 도와주자 하는데, 아니 세상에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말이에요,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그들의 업적이 폄하되지 않도록 해라. 여러분 미친놈입니다 지금. 예? 한번 이거 동영상 잠깐 한번 보실까요? 이거 한번 좀 띄워줘 봐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과정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가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긍정적 취지로 말한 데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부적절한 알부 인식을 보여주는 안보망언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말꼬리 잡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진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향해 미사일 도발을 포함한 적대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발을 계속할수록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면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들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김일성이가 무슨 업적을 쌓죠? 예? 6.25 일으킨 장본인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의 업적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건 간첩입니다. 간첩.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자, 한번 우리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말이야, 내가 옆에 있는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 가서 여기 우리 교회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여기 예를 들면 옆에 가장 가까운 한일교회가 있어. 한일교회 보고 우리 교회입니다, 말이 돼요? 나는 예수마을교인들 보고 우리 교인입니다, 이건 말이 돼. 그렇죠? 근데 저쪽 다른 교회 교인 보고 우리 교인입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저 사람이 우리 북한, 우리 김일성, 우리 김정일,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지금 대한민국이 하부 조직까지 엉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의식적으로 회의하다가 탁 나온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에 회의하다가 이게 나온 거예요. 이게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런 사람이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됐었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고 보니까 이번에 대통령이 바뀌지 않았으면 정말 대한민국이 아찔했다. 공산화되기. 지금 여러분, 제가 마을공화국, 직접민주 마을공화국, 연방제 마을공화국 이런 것들을 걔들이 다 하부조직까지 다 만들어 놓고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똑바로 알고 나라를 위해서 지금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지금요. 그래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애쓰다고 하니까 여기 통일 후의 전략이 이제 우리가 나오지.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해야 돼. 그래서 북한이 저렇게 위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우리나라는요 국방력이 세계 5위입니다. 북한은 36위고 우리는 5위예요. 대한민국의 국방력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빌빌대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더 강해져야 돼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애국하고 애쓰는 사람을 위해서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내가 좀 나가서 정광훈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광훈 목사님이 너무 사람들이 고생을, 애국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같이 얼굴에 써놨어. 가난 충만 이렇게 써놨어. 아주 그냥 얼마나 어렵게 살고 힘들게 하는지. 그러니까 이분이 있으면 다 나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뭘 했냐면 내가 자유마을 연금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 사람들에게 뭔가를 줘야 되겠다 했더니 그거 가지고 뭐 장목사가 뭐가, 여러분이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어. 이런 것들을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뭐 장목사 나중에 그거 가지고 감옥 간다. 아이 감옥 가지.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일이라면 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이런 거야. 여러분 지금 물건 살 때 여러분들이 그 직접 그 쿠팡 같은 데서 물건 사 안 사? 사지요. 근데 그거를 여기다가 연금 쇼핑몰을 만들어 주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1000만만 모여지면 이게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책에도 나와요. 이런 게 우리가 1000만이 모여서 하면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가지고 움직이는데 내가 보기에는 벌써 300만만 돼도요 여러분 연금 주고도 남어. 이게 어마어마한 거야.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실래요? 그 이런 거 보면 다 쇼핑몰이 되는데 여러분들 가서 내가 물건 살 걸 여기 가서 사면 여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개인이 갖는 게 아니라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전부 다 여기서 20세 이상 되면 연금을 다 주는 거예요. 100만 원씩. 1000만만 되면 그게 가능하단 말이야. 시뮬레이션 해보고 그쪽에서 본부하는데 이게 총책임자가 누구냐면 헌법을 논하고 헌법학자 김학성 장로님이 이거 총책임자야. 그리고 그 밑에서 많은 사람이 이걸 하는데 내가 조언해주고 설명만 해주고 있는 것 뿐이야. 나는 실권이 하나도 없어. 근데 해보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수고한 사람들에게 보상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개인이 돈 벌고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6가지 가입을 하자. 이제 2월 달부터 우리도 그거 할 거야. 근데 이걸 해보니까 내가 여기도 와서 지금 있는 분도 있어요. 다 시뮬레이션 해보고 해보니까 되더라니까. 물건 안 사고 여러분이 이 클릭을 누르기만 해도 이게 다 광고비가 들어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만 원씩 받고도 내가 보면 100만 원 더 갈 수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뭔가 이게 뻥 튀긴 거다 뭐다 아니라고. 이게 바로 과거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있던 랜드 그랜트라고 하는 제도, 이런 게 있어. 내가 나라를 위해서 쓰고 이게 국가가 해야 할 일이거든. 사실은 국가가 해야 할 일인데 시민운동가들이 이걸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이런 일들이 있다. 제가 말씀하는 건 왜 이런 얘기냐. 삭개오가 나눔으로써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나눔으로써 부를 이루었다 이거야. 예수님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12강제가 남았다. 이거 이해할 사람 있어요? 이해할 사람 있냐고. 나누면 부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제가
나에게 큰 목회에 큰 영향을 준 것이 로버트 린치콤이라는 분이 쓴 책 가운데에서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고서 제가 예수마을 운동을 해야 되는데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는 게 정치, 경제, 종교 이런 모든 힘을 변화시키는 게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연합됨이야. 사람이 연합되면 정말 지상의 천국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예수마을, 마을이 교회요, 교회가 마을이다, 이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다시 교육자들에게 읽으라고 책을 사주려니까 책이 품절이 됐어. 그래서 출판사한테 연락을 했더니 재본해서 써도 된대. 그래서 우리가 재본해가지고 우리 교육자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읽고 독후감 쓰고 그거 갖고 와봐라. 근데 나만 뜨겁지? 윤자경 목사님 그 책 받았지 분명히. 가슴에 와 안 와? 어렵지? 어렵지? 그러니까 저분들은 사회운동을 못해요. 그걸 하는데 나는 불이 오는 거야, 불이.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정광훈 목사하고 딱 붙어버리니까 그 힘이, 그 광화문에 모여있는 그 힘이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시인들, 여기 우리 이제 그 노경으로 강정까지 만드시는 우리 전병태 학장님 오시잖아요. 저런 엘리트 그룹들이 다시 모여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나는 그 책을 보면서 지금도 가슴이 뛰거든. 오늘도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책을 보여주면서 이거 봐, 네트워크의 힘이라는 게 이러고요. 여기 다 나오잖아, 여기 다 나오잖아. 나만 흥분되지 전부 다 목사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앞으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고 삭개오처럼 나눔으로써 구원을 이루고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걸 의심하지 말고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고 더 이상 여러분 저런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가 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김일성이 되냐고. 우리의 주적이 누군데 우리를 향해서 박살나겠다고 핵전쟁을 일으키겠다고 떠들고 있는 거기를 보고 폄하되지 말게 하라? 이제는 대한민국은요 교회밖에 없어. 답이. 이 목사들이 정신 못 차리면 대한민국 끝난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 잘 듣고 그래 나도 구원받은 자로서 내 중심이 아니라 이웃 중심으로 살아야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11조 도둑질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주일 범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가는 우리 예수말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